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1인 방송은 말 그대로 혼자서 하는 방송을 말하는데요. 혼자서 한다는 것 플러스 기존의 전문가들이 만들던 방송과는 다르게 집에서 하기도 하고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저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혹은 집에 카메라도 없다 그러면 각자 대부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한 대만 있어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1인 방송을 위한 몇 가지 앱을 깔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지금 녹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전 세계로 내가 주인공이 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차곡차곡 모아서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올리면 나만의 방송국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나 접속해서 보면 되는 거고, 1인 방송의 핵심은 BJ인데요. BJ는 브로드캐스트 자키를 말합니다. 일종의 방송 진행자죠. 그런데 방송 진행을 하는 그냥 진행자를 넘어서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것까지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별풍선이 뭐냐? 일종의 사이버만입니다. 시청자들이 1인 방송을 보다가 BJ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순간 재미를 느꼈어. 그러면 BJ한테 별풍선을 쏴줘요. 별풍선을 쏘기 위해선 미리 실제 돈으로 별풍선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BJ들은 환전을 하면 실제 돈으로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중간에서 1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수료를 떼기도 하는데 6대4에서 7대3까지로 BJ들이 더 많이 가져가긴 합니다. 아마 별풍선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1인 방송을 보다가 별풍선을 쏘는 걸 아는 분들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1인 방송 그냥 잘 보고 즐기면 되지. 굳이 거기다가 내가 내 돈을 왜 보내주지? 저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돈을 보태줘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갈 때 영화표 값을 내죠. 또 방송국도 집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생방송을 볼 때는 괜찮은데 다시 보려고 하면 돈을 내잖아요. 일종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난 저 방송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BJ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걸 수도 있죠. 일종의 요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1인 방송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하다 보면 별풍선 얘기도 나와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별풍선을 얻기 위해서 BJ들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가령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한다든가 엽기적인 뭐 자학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폭주를 하는 실제 상황을 중계하기도 하고요. 자동차로 심야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걸리기도 하고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자기 공간에서 그런 관계를 갖는 거를 방송으로 하기도 하죠. 왜 이럴까? 더 자극적인 내용을 보여줄수록 시청자들이 반응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별풍선도 많이 쏴서 자기 수입이 는다는 그런 구조 때문에 몇몇 BJ들은 비도덕적인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요거 자극적인 소재 좋네. 1인 방송 선정적이다. 이런 소재로 많은 기사들을 내고 있죠. 그러면 BJ들은 왜 별풍선에 이렇게 연연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1인 방송의 수익 구조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1인 방송을 한다면 뭐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그런 데서도 하고요.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수익을 딱히 얻을 거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아프리카 TV에서 한다. 그럼 별풍선을 시청자들한테 받을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광고 수익을 얻어요. 하지만 실제로 광고 수익이라고 해봤자 그냥 누르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뜨는 광고를 많이 봐야 되고 또 중간에 일찍 끊으면 안 되고 오래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것조차 한 번 눌러봤자 뭐 1원이 될까 말까요. 그러면 10,000명이 봐야 10,000원이 버는 거면 그거 가지고 뭐 수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용돈이라고 하기도 힘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간접 광고를 하기도 하죠. 상품을 소개하든가 자기가 써보니까 좋다고 은근히 간접 광고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받기도 하죠. 별풍선, 광고, 협찬이라는 수익 구조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고 누구나 그렇게 많이 벌 수도 없고 1인 방송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면은 수익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다들 자극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한 노력들을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인 방송의 매력이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1인 방송의 제작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거대 방송국이나 영화 제작사들, 전문가들이 만드는 영상에서는 이제는 큰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만을 위한 작품이란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집에 와서 드라마 보고 오락 프로그램 보는 것까지는 늘 하던 건데, 이동 중에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 거죠. 또는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그냥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영상들, 영상 콘텐츠만으로는 재미를 얻을 수 없는데 어느 1인 방송을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그거를 구독해가지고 꾸준히 보기도 하는 거죠. 1인 방송의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말을 잘한다든가, 개인기가 있다든가, 특이한 취미가 있다든가, 그래서 혹은 뭐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준다든가, 또 방송국 같은 데서는 쉽게 다루지 못하는 소수 취향의 매니아적인 오타쿠들만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라서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1인 방송을 보시면 채팅창이 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채팅창으로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죠. 방송을 하는 BJ들도 채팅창을 한번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해 댓글을 달고, 혹은 거기 댓글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면 그거 읽어주면서 그 사람을 호명하니까 내 이름이 불렸네? 나랑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말한 내용이 방송에 반영돼서 방송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텔레비전 방송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통이란 개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1인 방송은 나만을 위한 방송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1인 방송의 특징은 짧은 것 같아요. 짧다는 건 단지 길이만 짧다는 게 아니라 호흡이 짧아서 내가 여기서 보다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 봐도 문제가 없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보기 힘들잖아요. 그때 잠깐 봐도 그냥 전반적인 내용과 재미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뭐 텔레비전 드라마 대부분 1시간 위주고 극장 영화는 90분에서 2시간 짜리라면 그렇게 쉽게 짧게만 보기 힘든데, 1인 방송 컨텐츠들은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보고 이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쭉 쌓여 있다 보니까 아마 1인 방송이 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방송이 이렇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거대 방송국도 그것을 따오기도 했어요. 작년부터 방송됐던 마리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MBC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형식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인터넷 방송, 1인 방송이 하던 그런 형식을 그대로 따왔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를 진행하고, 채팅창을 보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또 그대로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게 예전에 있던 방송과는 전혀 다르죠. 그 정도로 1인 방송의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미디어들도 긴장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인 방송의 핵심은 BJ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BJ를 좀 더 전문적인 업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도 바뀌고 있어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크리에이터란 말이 창작자란 말이니까 일종의 작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만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떠들었다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혹은 청취자, 시청자들의 반응을 담고 그것들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공들여서 한다는 작가로서의 태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순한 진행자에서 기획자, 생산자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그게 바로 호칭이 달라진 것에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인 것 같고요. 잘 되는 1인 방송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업로드한다. 저도 이 잡다한 잡테크가 한 달 넘게 만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모든 사람도 안 오게 되고 발길이 뜸해질 거고 구독자 수도 더 늘지 않고 그럴 텐데, 꾸준히 올리는 거죠. 매일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뭐 2, 3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만드는 그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미 같아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뭐 일반적인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요즘은 클릭을 안 하죠. 그렇다면 재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자기가 만드는 방송 안에 심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 딱히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잘 되는 1인 방송들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것들은 뭐 전문성에서 기반할 수도 있고요. 말재주 혹은 특기에서 유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재미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재미인지 모르겠지만요. 또 하나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법을 아는 BJ들이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채팅창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들어가야죠. 프로그램 내용이 반영된다든가 혹은 다음 회에 만든 에피소드에 내가 잠깐 한 줄 썼을 뿐인데 그거를 소재로 다뤄주네? 이건 내가 만들어가네? 그런 기분을 받는다면 아마 그 방송은 인기를 더 얻어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같이 SNS가 활성화된 시대에는 각 매체에 맞는 기법을 사용한 홍보 기법이 인기를 얻죠. 그냥 단순히 글만 올리고 도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체의 성격에 맞는 영상을 재편집하고 그래서 입소문이 나게 만드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인기 있는 1인 방송이라고 해서 꼭 영상의 완성도, 만듦새가 높지만은 않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장비, 좋은 스튜디오 같은 시설을 써서 만들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혹은 집에 있는 자기 방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매달 몇백, 몇천만 원을 버는 인기 BJ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난 기술이 없어. 근데 내가 1인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중요하고 재미가 있고 소통을 하는 법만 안다면 그분은 성공한 1인 BJ,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다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소비자로서 누군가 만든 것을 보고 즐기는 거에 그쳤다면 이제는 만들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생산자로서의 재미도 느낄 수 있고 1인 방송을 직접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컴퓨터와 웹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자기 책상 앞에서도 1인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돼요. 스마트폰에 1인 방송 생중계를 위한 몇 가지 앱만 깔면 되는 거죠. 당연히 뭐 기존에 유명했던 아프리카 TV나 유스트림 같은 앱을 받아서 생중계할 수 있고요. 유튜브 캡처 앱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트위터에서 내놓은 페리스코프나 다음 카카오에서 내놓은 슬러시 앱을 깔아도 되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도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에 이 앱들만 깔면 누구나 1인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1인 방송이 이런 장비로 생중계할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대형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는 코너에다가 자기가 만든 영상을 꾸준히 올리시기만 하면 그게 1인 방송이죠. 꼭 뭐 생중계, 라이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와 웹캠이 있으면 된다. 혹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을 해야 되면은 좀 더 좋은 편집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시작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1인 방송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MCN이란 멀티 채널 네트워크를 말하는데요. 일종의 연합체, 단체예요. 어떤 연합체냐? 1인 방송하는 제작자, 생산자, 창작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연예 기획사처럼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회사 개념은 아니더라도 길드처럼 모이는 단체죠. 그런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MC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MCN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재정 관리도 해주고요. 법적인 조언도 해줍니다. 가령 저작권 문제라든가 계약 문제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해주고요. 그러면 제작자들, 창작자들이 좀 더 자기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 기획도 해줘요. 예전에는 혼자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고 끝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는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결합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홍보도 더 잘 해주겠죠. 그냥 혼자서 SNS 계정 몇 개 만들어서 뿌리는 것보단 전문적인 홍보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체계적인 홍보가 가능하니까 아마 MCN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N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MCN들이 더 많아지고 많은 1인 방송 제작자들이 MCN에 들어갈 것이란 건 뻔해 보입니다. 좋은 사례가 뭐가 있냐면 어썸니스 TV라는 MCN이 있었어요. 10,000명 이상, 뭐 몇만 명, 5만 명 이런 창작자들이 그 어썸니스 TV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워낙 여기가 인기가 많고 젊은이들한테 각광받다 보니까 그것을 드림웍스라는 영화사, 슈렉 만들고 뭐 아주 규모 큰 영화사에서 이것을 3,300만 달러에 인수했대요. 대충 봐도 뭐 300억에서 400억 사이고요. 또 하나는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MCN이 있어요. 여기도 뭐 몇만 단위의 제작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MCN인데 그 MCN을 디즈니에서 5억 달러에 인수했대요. 5억 달러면 천을 대충만 곱해도 5천억. 엄청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큰 영화사들이 MCN 업체를 인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컨텐츠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보질 않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찾아다니죠. 유튜브에 가서 찾고 아프리카 TV 가서 찾고 그러니까 예전 방식대로 일방적으로만 만드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많은 영화들이 원작 소설을 각색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마블 시리즈처럼 만화책을 바탕으로 영상으로 만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소재가 고갈됐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인터넷 1인 방송 미디어들, 1인 방송 컨텐츠들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고 그것들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MCN 업체를 인수한 거죠. 어떤 사례가 있냐면 1인 방송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끼가 많고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이 MCN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공연을 열어줘요.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요. 혹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뭐 인터넷 스타 유명해봤자 얼마냐라고 하겠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사회 젊은이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 때 10명, 20명을 했으면 거기에 절반 이상이 인터넷 스타들이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할리우드 스타들, TV나 극장에서 보이는 소위 셀러브레티라고 불리우는 유명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인기 순위 위에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인터넷 스타, 젊은이들이 아닌 일반 기성세대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상위권에 있고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중간, 하위권에 있기도 해요. 그 정도로 젊은 세대들은 1인 방송의 BJ들, 유튜브 스타에게 환호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연과 극장 개봉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할 정도로 위상이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도 MCN이 더 활성화되고 1인 미디어가 더 보급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 사례처럼 MCN 업체들이 더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디어를 왜 필요로 할까? 미디어의 역할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도 미디어는 뭔가를 전하는 매체잖아요. 뭔가를 담고 뭔가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만드는 게 미디어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1인 방송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잡다한 것들을 전하고 말 그대로 재미를 위해서만 제작됐다면 언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거대한 회사, 방송국 전문가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해주기에도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언론들이 하던 일이지만 그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1인 방송에 다가간다면 지금 1인 방송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각자 휴대폰만 있으면 1인 방송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돼서 세상 곳곳을 들여다보고
목소리가 없고 소외받던 사람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까지보다도 더 엄청난 파급력으로 기존의 매체들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서로 잘 융합돼서 서로가 채워주지 못한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인 방송은 지금도 대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활성화돼서 아마 10년이 아니라 5년 뒤만 돼도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1인 방송 제작자들이 만든 컨텐츠가 나올 거고요. 스마트폰은 당연히 MCN에서 만든 영상들이 가득 차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1인 방송 제작자가 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만의 전문 분야를 소개하고 또 나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꾸준히 만들어서 공유하다 보면 나의 세계도 넓어질 거고 세상도 조금씩은 변하겠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고 자기가 직접 1인 방송을 하는 BJ,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추천해 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게임 크리에이터 땅꼬마고요. 주로 게임 실황이나 아니면 노래 녹음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3년째 되는 날입니다. 동영상은 700여 개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녹화 방송을 올리고 있고요. 아프리카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적은 편이고요. 조회수는 58,000 조회수. 1인 방송이라는 게 프리랜서적인 게 있어서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편한 점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별로 수익은 안 되지만 계속 활동을 한다면 수익 때문에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n분의 1로 이렇게 월급 같은 게 지급이 되고요. 또 아프리카 별풍선으로 또 수익이 들어옵니다. 저희 엔터테인먼트는 일단 GN 클랜 엔터테인먼트고요. 저희는 저 같은 게임 크리에이터나 뷰티 크리에이터, 아트 크리에이터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아마 30명, 40명 정도 될 거예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걸 중요시 여겨서 비록 캠은 켜져 있지 않아도 제가 당황했을 때 어떤 키를 눌러서 당황을 했고 또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시청자들 배려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뮤직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싶기 때문에 노래 녹음을 할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돼서 게임 크리에이터 겸 뮤직 크리에이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며칠 지났는데 댓글에서 제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청자가 계시고 또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도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목소리가 좋고 되게 팬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게임 방송을 하고 싶은 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지금 무명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